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장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피팅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많은데요. 보통 자전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안장일 거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 주위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항상 처음에 여쭤보시는 게 궁둥이가 너무 아픈데 이거 뭐 안장을 바꿔야 되냐, 뭐 푹신푹신한 걸로 해야 되냐, 그런 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자, 안장통이 왜 생기는지를 알면 안장통을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안장통이 왜 생기는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그 안장통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저는 지금 안장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장이 한 10개 되나? 자전거가 많아서 10개 정도 되는데, 자, 안장 이제 모양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안장통을 얘기하실 때 보면 한쪽이 많이 아프죠. 왜 한쪽이 아프냐? 안장은 일정하게 이렇게 대칭인데, 위에서 보시면 똑같이 만들었겠죠. 뭐 기계로 찍어낸 거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근데 사람의 몸은 다리 길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틀리고, 또 이게 일정한 똑같은 반복적인 운동을 할 때 그 작은 차이에 의해서 계속 반복될수록 그게 극대화가 되겠죠. 거기서 오는 어떤 베네핏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비대칭이란 게 몸에 주는 영향은 좋은 것들이 아닐 테니까, 그것들이 이제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냥 다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랑한 것도 찾기도 하고, 이 사람이 썼는데 이거 좋다더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장통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수를 제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장통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딱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랑말랑하면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말랑말랑한 안장을 쓰더라도 그 안장통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탈수록 더 강하게 타고, 여러 가지 테레인을 타고, 오르막도 탈 때고요, 내리막도 타죠, 그리고 평지도 타죠. 근데 평평한 지형은 없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장을 세팅할 때 자전거를 수평에 놓고 이 수평자를 이용해서 막 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만약에 10마일을 탄다고 했을 때 그 10마일 동안 평평한 지형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될 거예요. 분명히 1마일도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약간은 오르막이거나 약간은 내리막이겠죠. 우리가 수평자로 그 땅을 쟀을 때 이렇게 딱 정말로 플랫하게 평평한 지형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팅한다는 것 자체, 플랫에서 세팅해 놓고 우리 몸이 이거에 적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장통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 우리 몸이 비대칭이다. 약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드러운 패드가 달린 빕을 입는 거고, 거기다가 또 가끔은 또 어떤 분들은 크림까지도 칠하잖아요. 저도 크림을 사용을 해요, 가끔은. 크림을 사용하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마지막에 크림과 좋은 빕을 입는다면 그것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건 확실해요. 그 시폰이 여기 앉아졌을 때 엉덩이가 양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여기에 오는 마찰 때문에 피부의 가장 겉표면이 살짝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균이 들어가게 되면 뽀록지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장통이 생기는 이유를 알면 뭐 예방을 하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안장통이 궁금하셔서 클릭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장통이 생기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각자 잘 들으시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그 안장통을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장통이 생길 때 보면 한쪽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쪽이 아픈데, 다리 길이를 재보면 귀신같이 이쪽 다리가 약간 더 깁니다. 그래갖고 이쪽 다리에다 놓고 제가 세팅을 하게 되면 이쪽 다리는 약간씩 여기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 이쪽으로 더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이쪽에 마찰이 더 생겨요. 그래갖고 이쪽이 항상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클립 포지션을 요거는 여기 약간 앞으로 당겨놨고, 저 안장도 이쪽 다리에다가 최대한 맞춰놨어요. 저희 지인들 제가 그때 피팅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분들 보면은 항상 보면 안장이 조금씩 높으세요. 그리고 제가 안장을 좀 낮춰드리면 이거 좀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되냐고 뭐 다 이해합니다. 이 C4 간지 때문에 그렇죠. 이 C4 간지가 우리 자덕들한테는 저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스텝 밑으로 꺾이고 핸들바 낮게 해서 멋있는 포지션이 나오는 거에 필수가, 기본은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C4가 이렇게 여기서 한큼 뽑혀야. 그래서 자전거 프레임을 고를 때 한 사이즈씩 낮게 고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안장의 높이를, 그래서 처음에 이거 좀 한쪽이 아프다 하면은 10중 8구 한쪽 다리가 조금 짧으실 거예요. 다른 쪽 길보다. 뭐 좀 예쁘게 표현하면 한쪽 다리가 더 긴 거죠.
자, 그래서 그 솔루션은 긴 쪽다리에다 맞추시지 말고 그 짧은 쪽다리에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약간 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시진 않을 거예요. 주로 뭐 0.5cm에서 뭐 많게는 2cm까지도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한쪽이 또 아프다 그러면은 조금씩 낮춰서 그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다리각도 있잖아요. 그쪽을 짧은 쪽에다가 화면을 맞춰놓고 그쪽에서 한 뭐 140도에서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굉장히 낮게 세팅이 된 상태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낮게 세팅된 경우에도 한쪽만 아플 수도 있어요. 비대칭이라도. 그 경우는 이게 들썩들썩 거릴 거예요. 왜냐면 안장 그 다리가 끝까지 펴지지가 않으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조금씩 더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들리게 되면 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찝힌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또 안장통이 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피팅을 하다 보면 너무 높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낮은 데서 출발을 하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안장부터 이 핸들바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멀게 세팅이 되면 그러면 엉덩이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닿는 면적이 좁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 C본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쯤에 걸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톡 안정적으로 앉혀져야 되는데, 한 요쯤에 걸치다 보니까 점점 앞으로 나가서 다시 뒤로 가야 되고, 여기가 마찰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엉덩이가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 마찰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가게 되면 양옆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마찰이 발생하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평평하게 스테이블하게 스탠스를 잡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넓어야지 이렇게 딱 앉으면은 평평하게 안정적으로 앉아질 텐데, 앞으로 가서 앉다 보면 앉을 데가 없죠. 그죠? 물론 TT 포지션에서는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 상태면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 그 좁은 면에 앉아도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로드 사이클의 그 자세에서는 넓은 쪽에 앉아야 그 C본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핸들바가 너무 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앉았을 때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피팅을 할 때는 동영상을 찍으면 좋아요. 좋은 4 정도로 한 20분 정도 내가 돌릴 수 있는 그 힘으로 돌릴 때 이 몸이 어떻게 그때는 피팅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만약에 팔이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서 안장통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안장이 좀 앞으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바를 약간 올리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자기 안장 쪽으로 좀 끌어올리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가 이렇게 좀 펴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또 이 뒤쪽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포지션을 또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안장통이 오는 이유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안장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쪽 통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페달을 돌리는데 보면 어떤 프레임이든지 바람 브레켓이 들어가는 부분의 넓이가 똑같죠. 스택이나 이 리치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 바람 브레켓의 이 넓이는 똑같고, 그리고 또 크랭크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165부터 175까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그 길이는 달라지는데 이 넓은 이거를 Q 팩터라고 부르거든요. 이 Q 팩터는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 스탠스가 다 다르잖아요. 키가 165인 사람하고 185인 사람하고 이 스탠스를 똑같이 두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 Q 팩터를 조절하는 방법은 저에겐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이스가. 자, 클립 포지션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내 발은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멀어질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페달이 있으면 여기다가 워셔를 집어넣어서 그 1mm짜리씩 판매가 되는데, 그거를 뭐 두 개, 세 개만, 두 개, 세 개 정도 넣으면 여기 2mm에서 3mm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게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저는 한 하나에서 두 개만 넣었었는데, 요 세 개까지 넣더라도 이게 충분히 꽉 조이면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많은 또 다른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클립 포지션 조절하는 것과 여기다 이제 와셔를 넣는 방법은 조금 제 생각에는 최소 한 3mm에서 한 5mm까지는 조절이 가능한데, 슈마노 페달 같은 경우는 이 스핀들에서 플러스 4mm를 주는 제품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여기다가 와셔를 하고 이 크랭크 쪽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Q 팩터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cm거든요. 2cm 옆으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2cm, 2cm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탠스가 넓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데, 저는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아예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좁게 쓰는 것보단 제 키가 한 184, 185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양쪽에다 끼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넓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골반 넓이하고 연관이 있겠죠? 왜냐면 이 페달링을 할 때 이 엉덩이에서 골반에서 뼈가 이렇게 내려오고 무릎 일직선으로 돼서 페달링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만약에 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맞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골반이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거를 사용한다면 이게 만약에 너무 넓어서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페달링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스탠스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거나, 이거 현재 나오는 이 Q 팩터는 아마 좁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와셔를 사용한다거나 이 클립 포지션의 조절을 통해서 내 발을 가운데 바른 브래켓에서부터 약간 멀게 해주는 그 효과를 좀 주면 스탠스가 넓어지면서, 스탠스가 넓어지면 어떨까요? 넓어진다는 의미가 이게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일직선이 맞아진다는 얘기겠죠. 대부분 약간 몇 미리 정도는 좁을 테니까, 그래서 약간만 넓혀주더라도 이게 안정이 되면서 일정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안장통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발하고 연관이 있어요. 신발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신발에서도 이 아치라 그러죠. 예, 아치 서포트예요. 아치 서포트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적절하게 받쳐줌으로 해서 이 발을, 이것도 아까 그 Q 팩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 Q 팩터는 이 넓이를 통해서 거리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 스탠스를 적당하게 잡아주면서 저희가 뒤뚱뒤뚱 거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이 아치 서포트가 주는 베네핏은, 여기에 만약에 서포트가 없다면 이렇게 이게 주저앉는다 그러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 신발 신으시는 분, 뭐 저희는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뛰시는 분들도 거기에 되게 민감하시고, 그러니까 자전거도 그 아치 서포트를 해줌으로 해서, 저는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플러스 사인 보이시나요? 여기 플러스 사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세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단계 아치 서포트고요. 이것도 제가 저기 피팅을 하러 갔을 때 그쪽에서 제가 그 센서에 올라가서 제 발 모양대로 해서 이미 만들어진 거긴 한데, 그래도 제 발 모양에 맞는 그 이 세 가지 요게 분포도가 다 다르게 이제 배치가 되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구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더러운데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만져보면요, 아유 너무 더럽다. 만져보면 여기가 이렇게 좀 두꺼운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아치 서포트가 약간은 있어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치 서포트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뭐 타고난 거죠. 부럽죠, 그런 분들은. 자, 그리고 이렇게 피스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이쪽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피스로 해서 이렇게 붙여줘서 이제 아치 서포트를 또 해주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뭐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뛰시던 분들이나 뭐 운동화에 이런 밑창을 또 다른 커스텀으로 또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자기가 이제 경험이 있으시면 요것도 자기 발에 맞는 걸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개선을 시켜 나가면, 페달링을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게 자연적으로 서포트가 돼 있으니까 이게 딱 스테이블 하겠죠. 이 안정된 상태에서 페달링을 할 수 있어서 그 마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전문 피팅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클릿을 어느 정도 처음 좋은 시작 지점 거기다 맞춰 놓은 다음에 발 모양만 잘 맞춰서 이 아치 서포트만 제대로 딱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안장에 대한 안장통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안장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 무슨 안장을 사지라고서 안장 쇼핑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깔창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신발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사람 발이, 이 신발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 발은 60억 인구가 다 다르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사이즈는 똑같지만 볼 부분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이 힐 쪽에서 약간 그 뒤꿈치가 약간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뒤꿈치 위쪽 부분이 각이 되게 이렇게 날카로워서 이 신발이 뒤에 이렇게 잘 벗겨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천차만별인데 이 신발 하나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디자인도 좋지만 저는 이게 디자인을 좋아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신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S복 7 슈즈인데 6까지는 볼이 되게 좁게 나오다가 7 들어오면서 볼이 약간 넓어졌더라고요. 발볼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신발을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신발을 신으실 때 아마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브랜드는 좀 발볼이 넓다 작다 그 정도만 제대로 알고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그 신발을 세팅할 때 발에 맞는 거 구입하셨으면 클릿 세팅하는 부분이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 발의 제일 넓은 부분에다가 딱딱한 작은 물체를 놓으신 다음에 테이프를 붙이고 신발 신으시면 여기 이렇게 딱 눌러보면 고개 통증이 느껴지시면 고개를 표시를 해뒀다가 딱 수평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그 마크된 부분 있죠? 그 일직선으로 딱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클릿에 보면 이렇게 마크가 다 돼 있어요. 어떤 클릿이든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자로 딱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맞춰주시면 근데 평평하게 맞춰줄 땐 클릿이 없어야 되겠죠. 평평하게 맞춰 놓으시고 마크를 하신 다음에 그 클릿을 1cm에서 0.5cm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크신 분들은 1cm까지 뒤로 가시면 되고요. 38이나 40, 42 그 사이 분들은 한 0.5, 42나 43 그 분들은 한 0.7 이렇게 해서 0.5에서 아니 1cm까지 조금씩 한번 움직여 보시면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Q 팩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넓은 스탠스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 클릿을 이쪽으로 무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발은 이렇게 멀어지겠죠. 이게 이쪽에 가서 딱 붙을 테니까 발은 이쪽으로 멀어질 거예요. 반대로 이쪽으로 치우치면 Q 팩터가 좀 더 좁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제대로 그 Q 팩터와 이제 올바른 신발 그거까지 다 맞춰진다면,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5가지를 다 이제 개선을 시켜주신다면 이제 안장을 굳이 바꾸거나 어떤 다른 정말 큰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 안장통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